이재명 대표가 애봉 총리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뜻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맘 같으면은 전부 다 날려버리고 싶죠. 특히 이제 애봉이가 이번에 그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쓴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탄핵 전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행정부하고도 조금 반론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이렇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기보다는 민생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 있는 법안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법안이라 원래부터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법안이 올라오게 되면 거부권을 건의한다라는 그 사전에 협의들이 있었다고는 해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두 건은 다릅니다.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이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치면 그 시효가 1월 1일 전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시기까지 이거를 들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거부권을 쓸 거면 진직 썼을 것 같아요. 얘도 고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까지 고심하는 척 하면서 아무 조치를 안 하면, 그러니까 거부권을 꺼내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거부권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날짜를 스르르 넘겨버리는 쪽으로 아마도 애봉 총리는 요거를 승인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탄핵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문제는 탄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다음으로 승계받는 리스트가.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근데 얘도 사실은 그렇게 색깔이 안 좋아요. 그 다음이 교육부총리 2조. 이것도 별로 색깔이 안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없고요. 국무위원 중에 행안부 장관 없고 국방부 장관 없고 좀 있으면 이제 법무부 장관도 탄핵돼서 날아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있는 숫자가 11명까지 줄어버리면 국무회의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행을 시킬 수 있는 행정부 구조 자체가 확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탄핵으로 해서 모가지만 잘라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어느 정도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독수가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주고 이 지금 있는 여러 상황들, 특히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권하고 이 두 가지 특검을 아이고야. 12월 말까지만 해결해 준다고 치면 지금 이제 순서가 대통령 벌이 사고 시 권한대행 순서가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이주호, 그 다음이 유상임, 저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되게요. 안 돼. 초토화하면 뒤로 가면 더 심해. 아니, 이 김영호 오면 끝장이에요. 저기 유상임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탄핵을 해서 날려야 된다면 여기서 끊어. 여기서 최상목까지 안에서 못 끊으면 사실상 행정부 구성을 못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 나 정말 머리 아프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덕수는 저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미국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한덕수는 잡고 흔들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미국한테 목을 내요? 우리 스스로 해야지. 멍청한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미국은 믿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결코 미국한테 해주세요, 미국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이나 대기업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에 미치는 거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언론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 뒤에는 건설사들인 거고, 그렇지. 로펌을 움직이는 애들이 대기업 자본들인 거. 우리가
뭐 공식적은 아니지만 다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이 행정부 안에 있는 인사들도 다 스폰서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스폰서들을 움직여갖고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걸 끌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최소한 한덕수가 이 특검법하고 3명의 재판관들 임명만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뭐 왜냐면 얘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국진당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그리고 입장이니까 제가 봤을 때- 징검다리로 하나씩 퐁당퐁당만 잘 해주더라도 네. 저는 어떻게든 우리 한덕수 총리를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 한덕수가 정치적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지 나름대로 계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한덕수 입장에서 자기도 어쨌든 내란 피의자예요. 자, 내란 피의자예요.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면 자기는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 파면되면 자기도 어차피 내란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살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한덕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덕수가 반드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는 방법 외에는 본인이 사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한덕수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미국 망명을 선택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럴 것 그래서 같아요. 미국하고 딜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 내란 피의자 수사받고 있는데 나 이것까지만 권한대행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나 미국 망명 받아준다. 망명 받아줄 수 있어? 또는 요런 방향.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미국의 지금 생각이 그러면 한덕수가 미국 눈치도 안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친미주의자고 숙미주의자예요. 미국의 눈치 안 볼 수 없고 이 사람은 말년에 미국 가서 살면 그만이야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네. 미국 가서 사는 게 소망입니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아니 그럼 도대체 미국 생각은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외신이 엄청나게 지금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하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민주당 편입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면은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자로 로이터 통신이 어떤 보도를 내놨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놨어요. 이거 서울신문에서 썼는데 독재적 경향의 윤, 진짜 이럴 줄은 환호하던 서방 뒤통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한국 내부의 정치적 불화음에는 관심을 줄이고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비춰지는 것을 주저한 결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했을 때 한국의 파트너들은 뒤통수를 맞았다. 자, 이게 뭐냐? 윤석열이가 내부적으로 자기 반대파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억압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다 알았다.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은 니들 다 알지 않았느냐. 알면서도 결국은 윤석열 이용해가지고 니들 뱃속 채우느라고 그거 내버려둬가지고 이 난리 친 거 아니냐라고 로이터 통신이 강하게 때립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야 미국 정부 니들 지금 와서 우린 몰랐다. 사전 통보 없었다. 우리가 뭐 엄중하게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 아니야. 니들 책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도 니들 책임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 씨가 지난해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도합 55차례나 언급했고 올해 초에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국에서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문제 많은 거 니들 정말 몰랐어? 니들 알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 목소리 내주니까 그냥 그거 눈 감은 거 아니야.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형식을 믿고 내지는 이번에 장어 56kg로 했던 제사를 믿고 김건희가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술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도 일단 기본적인 사법 시스템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그런 기도가 있다고 치면 미국은 손쉽고 빠른 방법을 써서라도 지금에 있는 윤석열이 복귀하는 그림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다는 겁니다. 이 상황까지 왔으면 네. 손절 친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하고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친대돼서 조중동 사설이 나왔는데 이 사설, 조중동 사설이 다
특검법이랑 김건희법은 받아야 된다라는 논지로 사설을 쓰고 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변화입니다. 한 번도 이 특검법에 관련해갖고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은 3번이나 거부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안 했던 게 조중동이에요. 이게 정치적이다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어느 정도 묵인을 해줬었는데 진짜 오늘 사설을 보면 조중동들이 전부 다 특검법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미국의 압력도 압력이지만 이런 조중동의 압력도 우리 국내 안에 있는 기득권 세력들, 대기업 자본주들이 더 이상 윤석열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원래 핫바지예요. 우리 애봉이 아버지는 관료 생활을 할 때부터 핫바지였기 때문에 절대 자기 혼자 단독으로 윤석열 미친 짓을 못 합니다. 주변에 어떤 충고나 조언이나 영향이나 힘센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도 박지원이랑 친구고 일을 그때 잘했었다고 하잖아요. 절대 권력의 중심추에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김성호 의원이죠. 한때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성호 의원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과 라인을 트고 싶다, 교류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성호, 김성호 누구야? 정성호 위원하고 그와 같은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하고 그럼 공식적으로 해라. 우리는 비선 라인 없다. 라고 털어버렸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눈치도 보고 있고 권성동 눈치도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줄은 민주당 쪽하고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꿈이 뭐냐면 권한대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는 일단 안전하잖아. 잡혀갈 염려가 없단 말이야.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이 끝나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 신나게 처음 앉는 경우에도 탄핵이 인용돼서 새로운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기간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권한대행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잡혀가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방법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야. 윤석열이 돌아오면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 목숨 연결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이 살아 안 돌아온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딜을 쳐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퐁당퐁당 할 것이다. 이쪽 편도 드는 척하다가 저쪽 편도 드는 척하면서 뭔가 중립을 지키고 있는 듯이 그러면서 뭔가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고 어떻게든 정상화 돼가고 있는 데에서 그 1등 공신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아까 보다시피 밑에 있는 장관 따까리들이 다 극우 유튜버 내지는 모질이 정치인 출신들이라서 사실상의 행정에 대한 어떤 조언을 받거나 여기에 맞춘 파트너십을 이뤄갈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해하시는 애봉이 아빠의 우리 애봉 총리의 일탈 이거는 그냥 요 특검법 통과와 함께 여러분의 기후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송 작가 잘 못 맞히신다고 항상 뭐라 그러시는데 제가 워낙 타석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저 타율 높은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제 말씀을 믿으시고 조금 걱정하시는 거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